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농촌 마을에서 한때 비료 창고로 쓰이던 공간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역할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대팔, 양팔같이 의자에 앉아 음악에 맞춰 손동작을 취합니다. 발끝부터 손끝까지 천천히 움직이며 근육을 풀어줍니다. 외운 동작을 연결하면 우아한 백조가 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무용 프로그램입니다. 텔레비나 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한다니까 모아서 하니까 뭐 기다려지고 또 몸이 풀어지고 아이고 일거양득이라 너무너무 좋아요. 멀리 나가지 않고도 마을에서 무용을 접할 수 있어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음악 듣고 같이 하고 잘못해도 꼭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즐겁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즐거워요. 비료 창고로 쓰이던 마을 창고가 무용을 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가 마을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지난 5월 주민과 예술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한 겁니다. 어린이 발레에서부터 북춤과 벨리댄스 등 주 6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연령층도 5살 어린이부터 76세 어르신까지 다양합니다. 수강생만 150여 명, 재등록률이 80%에 이르는 데다 제주시뿐 아니라 서귀포 지역에서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정말 많아졌고요. 일단은 전문 무용 강사들이 직접 가르칠 수 있어서 이제 많이들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농촌 마을에 만들어진 문화 공간이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4차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는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을 증인으로 신문한 지난 공판에 이어 국과수 감정관 2명을 불러 계획 범행 증거인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온 고유정이 재판부에 모두 진술 기회를 달라고 해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지 주목됩니다. 농촌에서는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불법 체류자까지 고용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혼으로 제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가족을 행정이 나서 농가와 연결해주는 계절 근로자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라봉 열매 솟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레반동 씨. 낯선 땅에서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마음은 뿌듯합니다. 제주에 시집 온 막내 동생을 자주 볼 수 있고 여기서 번 월급이 자식들 학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Mình lao động ngắn hạn để kiếm tiền sau này mà nuôi cho con ăn học thành tài mà có công ăn chuyện làm với nhẹ hơn cha mẹ. 레반동 씨가 제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덕분. 결혼 이민자들의 가족에게 3개월 동안 취업 비자를 발급해줘 농가와 직접 연결시켜주는 제도로 이민자들에게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있습니다. Về đi làm rồi về nhà rồi giỡn với cháu rồi thấy cũng vui. Có anh hai rồi vui, coi với có mẹ rồi bên đây đều vui. 일손 구하기가 힘든 농가에서도 바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일손 확보가 가능해 만족합니다. 재작년 9곳에 불과했던 신청 농가는 지난해 26농가에서 올해는 31개 농가로 늘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일정도 좀 많이 돼야 되고 어찌됐든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 기간 3개월 안에는. 제주시는 근로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비행 경비와 농번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짧은 체류 기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농촌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까지 고용하면서 이들 사이에 각종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에 원희룡 지사가 또 불출석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늘 열리는 동물 테마파크와 중문 관광단지 등 17개 개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 원희룡 지사가 국회 방문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지사는 JDC가 추진했던 5개 개발 사업에 대한 3차례에 걸친 도의회 증인 출석 요구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비리 때문에 중단됐던 애월읍 어음풍력발전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를 제주 에코에너지에서 한국 남동발전으로 변경 승인하고 지난 25일자로 이를 고시했습니다. 사업을 맡은 남동발전은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670억 원을 들여 애월읍 어음리 중산 간에 20메가와트 용량의 발전 시설을 설치합니다. 전 사업자인 에코에너지는 지난 2015년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빼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듬해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 강원이 다음 달 국내선에 취항합니다. 후발 주자로서 얼마나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이 강원 1호기가 양양국제공항 활주로를 시원하게 내달려 착륙합니다. 2012년 생산된 보잉 737-800 기종으로 외부는 바다와 하늘, 일출의 빛깔을 담은 플라이 강원 희망의 날개 로고가 깔끔하게 단장됐고 180석 규모의 실내는 승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지고 와이파이도 갖춰졌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신규 면허를 받은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가장 먼저 1호기가 도입됐고 운항 증명도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어 다음 달 국내선, 연말 국제선 취항까지 순조롭게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후발 주자로서 얼마나 빨리 자리 잡느냐가 문제인데 총체적인 여행 상품을 제시하는 이른바 TCC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1호기 계약 이후에 현재 저희 플라이 강원은 5호기까지 도입 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2021년까지 비행기 10대를 도입해서 국내외 31개 노선을 취항하게 될 예정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제시한 외국 관광객 중심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양양군도 행정, 재정적 지원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모객 행위는 물론 경영적인 지원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조기에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시장의 치열한 모객 경쟁과 유가 변동 등 국내외 산업 여건이 밝지만은 않지만 한때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을 썼던 양양공항은 새 출발의 기로에 섰습니다. 플라이 강원 1호기 인수를 시작으로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강원 관광의 재도약 행보가 본격적으로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농협 전남본부가 도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일을 상큼해라는 공동상표를 출하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식도 달라지고 참여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목포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화과를 따는 농부의 손길이 쉴 틈이 없습니다. 무화과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작황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올해 가격은 공판장에서 1kg에 비싸야 3, 4천 원 정도이고 싸면 유통비용도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싸게 나오면 처분 곤란이라 해가지고 1.2kg, 1kg당 500원도 나오고 600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농사 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농협 전남본부는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난 2016년 상큼의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최고의 품질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과일을 뜻합니다. 무화과, 사과, 단감 등 유통이 제한적이거나 다른 지역 과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을 택했습니다.
무화과를 주력 품목으로 점차 공동상표 참여 농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중앙회에 판매 수수료를 내는 대신 중앙회는 상표 개발, 홍보 그리고 판매 대금 정산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농협에서는 대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합사업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역농협에서는 좋고 안정적입니다. 최근에는 유명 레스토랑의 차림표에도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무화과 디저트를 올려 새로운 소비의 지평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2m의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점차 북상하면서 고수온 해역을 지나 세력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경로를 보시면 현재 태풍은 타이완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내일 오후면 상하이 남쪽 400km 부근까지 북상하겠고 모레는 상하이 남동쪽 110km 부근까지 접근하면서 모레 오후쯤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태풍은 전남 해안을 상륙한 뒤 목포를 지나 남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부터 제주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20에서 60mm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는 22도, 서부와 동부는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가 27도, 북부와 남부, 동부가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비가 오겠고 현재 기온은 대체로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비나 강한 바람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주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경찰 112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291건으로 2년 전인 2016년 접수된 191건보다 52%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충남과 충북에 이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증가폭이었으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은 18.7%였습니다. 제주 지역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구가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인구 10,000명당 4.3가구 수준으로 전국 평균 2.5가구를 크게 웃돌아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재발 우려 가정 가운데 41%가 최근 3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3번 이상 입건되거나 1번 이상 구속된 위험 가정이었습니다. 운행 중인 버스와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제주에서도 한 달에 4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은 모두 230건으로 한 달 평균 4건씩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240여 명이 입건됐지만 이 가운데 2%인 6명만 구속됐는데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처벌 강화 여론이 높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제주 경찰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야간 근무 경찰관 505명의 건강을 검진한 결과 79.6%인 403명이 건강에 이상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돼
건강 이상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로 재작년 검진 결과에서도 건강 이상자 비율이 84%나 돼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대병원이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9곳 가운데 세 번째로 의료소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사고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 동안 제주대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40건으로 서울대병원 49건, 부산대병원 48건에 이어 조사 대상 14개 병원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소송 내용으로는 암과 백혈병 등 난치병 진단 지연과 약제 부작용, 수술 과실 등이 주를 이뤘고 67%가 의료진의 과실로 판정났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